자, 보자. 정답문제 공식 첫 번째 보시면 인테그럴 a에서부터 a까지에 대한 fx dx. 야, 이건 뻔하지. 뭐겠니? 선생님 5가지 할 거예요. 정리. 야, a에서 a까지의 면적이래잖아요. 뻔하지. 0. 그치? 의미가 이거 아니야. 두 번째,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의 fx dx는 이거는 b에서부터 a까지의 fx dx와 부호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테그럴 a에서부터 b의 fx dx 면적의 플러스 인테그럴 b에서부터 c까지에 대한 fx dx는 뭐겠습니까? 생각해봐. 그래프가 있어. a에서부터 b에서부터 c까지의 면적의 합이래. 그럼 결국 우리 뭐라고 써도 좋다? a에서부터 c까지의 면적입니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인테그럴 a에서부터 b에 대한 k배 fx dx입니다. 얘는 상수는 뽑아내도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fx의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dx 꼴은 뜯어서 써도 좋다.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fx dx의 플러스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x dx 플러스 마이너스죠. 뭐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자유분방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하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죠. 여기 a구역, 여기 b구역, 여기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테그럴, 그냥 인테그럴만 쓸게. a에서 b까지의 면적은 계산하는 방식 좀 보자고. a에서부터 b까지의 면적은 뭐랑 똑같냐면 a에서부터 c에다가 마이너스 뭐 해도 돼? b에서 c 빼면 되지. 이해되시죠? 자유롭게 쓰면 돼. 자, 인테그럴 선생님이 a에서부터 c 썼어. 그런데 난 합으로 쓰고 싶으면 뭐라고 써도 돼? c에서부터 뭐라고 쓰면 돼? b라고 쓰면 되지. 이해되시죠? 왜? 요 세트는 우리의 뭐 법칙에 의해서? 여기 법칙에 의해서 앞뒤 순서가 바뀌면, 즉 리딩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부분을 넓이 s라고 치자. 여기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읽으면 a에서부터 b로 읽으면 요놈처럼 a에서부터 b로 읽으면 s가 나오고, 내가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읽으면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s가 나온다고. 넓이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좀 이따 정리 다시 할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다.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3이야. 얘가 y는 fx야. 그러면 인테그럴 1에서부터 3까지에 대한 fx dx 하면 여기 넓이 뭐 5라고 칩시다. 아니, 넓이 s라고 치자. 그럼 얘는 뭐 나와? 마이너스 s 나와요. 인테그럴 거꾸로 3에서부터 1에 대한 fx dx라고 하면 이제는 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s에 마이너스 s 나오니까 s 나오겠지. 이해되니? 이렇게 이런 거야. 되셨습니까? 지금이랑 다시 통짜배기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었어. 지워도 되죠? 자, 6번째는 함수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하나 좀 보고요. 자,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죠. 네? 6번이요? 그냥 한 페이지 통으로 표 하나 그리셔야 됩니다. 한 3분의 2페이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따닥따닥 쓰시면 한 3분의 2페이지. 자, 우함수와
우함수하고요. 기함수하고 정리를 좀 봅시다. 우함수와 기함수 정리를 좀 하자. 우함수. 선생님 좀 작게 쓸게요. 기함수. 얘는 다 들어가겠지? 자, 보자. 자, 첫 번째 우함수 정의부터 갑시다. 우함수 정의가 뭐죠? 수학적 표현. 일단 뭐 대칭 이름부터 볼까? 우함수는 무슨 대칭이지? Y축 대칭이지. Y 대칭이야. 그 다음에 기함수는 뭡니까? 원점 대칭이었습니다. 자, 우리 수학적 표현은 뭐죠? F? 그죠? 마이너스 X. 즉 fx는 뭐랑 똑같습니까? 원래는 f 마이너스 x로 시작하죠? f 마이너스 x는 f 뭐랑 똑같다? x랑 똑같다. 얘는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와 똑같습니다. 이런 거지. 얘가 수학적 정의고요. 표현법이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 있어? 몇 차 함수? 2차 함수 중에 어떤 거여야 돼? 1차 함이 없는 놈. 아니 x제곱이면서 x제곱 플러스 x라는 게 붙으면 얘가 축이 바뀌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서 축이 바뀌면서 움직이면 y축에서 움직이면 안 되잖냐. 따라서 얘는 오리지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짝수차 함수. 짝수차 함수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거나 아니면 y는 x 4제곱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1도 상관없어. 상상이 있어도 뭐에 역할을 하냐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잖아. y축 기준으로. 짝수차 함수. 마찬가지 얘는 홀수차 함수입니다. 홀수차 함수. 그죠? 홀수차 함수는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 상수항이 없어야 됩니다. 얘는 상수항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위아래로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또 있습니다. 뭐 있나? 상수함수 있죠? 상수함수 뭔지 알지? x축과 평행한 놈. 얘는 뭐 y축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죠. 됐습니까? 또 하나 더 있지. 우리가 대표적인 우함수 y축 대칭인 삼각함수 뭐 있어? y축 대칭인 놈. 그렇지. y는 코사인 x. 그렇죠? y는 코사인 x. 됐습니까? 하나 더 y는 이런 것도 있었죠? f의 절대값 x. 또 있었지. 그렇죠?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을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접어 넘겨서 데칼코마니처럼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V자처럼이나 뭐 W자처럼 이런 애들이 기타 등등이 있어요. 마찬가지 얘는요. 삼각함수는 뭐 있어? y는 사인도 되고요. y는 그렇죠? 탄젠트 x 그래프도 되죠. 이런 기타 등등의 애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에 관련된 형태를 보시면 미분에 관련된 형태 미분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 즉 미분하면 식 자체를 미분하면 우함수의 그래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기함수로 바뀐다. 우함수가 기함수로 바뀌고요. 얘는 기함수는 우함수로 바뀝니다. 기함수는 우함수로 바뀐다. 예를 보시면 되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뭐로 바뀌어? 짝수처럼 바뀌지. 위에 지수들이 하나씩 줄고 상수항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 어떻게 돼? 홀수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로 돼? 짝수차로 바뀌는 거 맞아? 홀수차는 짝수차로 바뀌지. 왜? 세제곱이었으면 제곱으로 바뀌잖아요. 저거요. 네. 함수가 소함수로 변하는 거예요. 네. 밑에 식이요. 네. 마이너스 x 그래프. 소리. 요거죠. fx 마이너스 떨어져 나가는 케이스지. 되셨습니까? 자, 다음. 그 다음에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y축 대칭이지. y축 대칭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fx dx는
fx dx는 인테그럴 뭐랑도 똑같겠니? y축 기준으로 a에서부터 b까지의 면적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준 얘랑 어떻게 써? y축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에서 5야. 그거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까지랑도 대칭이잖냐.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마이너스 b라고 하면 안 돼. 주의하셔야죠. 지금 누가 더 작은 값이니? 그래, 마이너스 b가 더 작아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에 대한 fx dx랑 똑같아. 만약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마이너스 b라고 쓰면 앞에 마이너스 다 씌우면 되죠. 이해되시죠? 얘 방향이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읽으면 얘도 오른쪽으로 읽어야 되니까 같아지요. 그 다음 얘 특징 중에 하나는 중요한 거. 정말 계산하실 때 유용한 거 하나 있습니다. 얘는 뭐야? 원점 대칭이잖냐. 그럼 생각해봐. 1에서 5가 넓이 S래. 그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은 모양은 이렇게 뒤집힌 거지. 무슨 S? 마이너스 S지. 그러면 대칭성이니까 원점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잡으면 마이너스 A에서 A에 대한 fx dx는 dx는 0이지 0. 결정적인 힌트 아니야. 그죠? 이해되시죠? 원점 대칭의 꼴은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100까지의 면적 계산하면 얘가 이렇게 x축과 y축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의 형태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0까지는 이쪽 음수값이고 똑같은 그림이 위쪽에 붙어있지. 0에서부터 100까지가. 얘는 마이너스 x, 여기는 x니까 둘 더하면 마이너스부터 100에서 100까지는 빵이 되는 거지. 얘네들 넓이가 부호 다르면서 값이 똑같으니까. 이해되시죠? 엄청 많이 써먹을 거야. 그다음 밑으로 좀 더 내려갈게요. 그리고 한 줄만 더 쓰자. 자, 이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 얘도 만약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를 만들자면 fx dx를 만들면 좁아서 밑에 내렸어. 만들면 얘는 그래프 형태가 대충 때려잡아서 그리면 뭐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야. 그놈은 뭐랑 똑같냐면 0에서부터 a까지 fx dx의 몇 배? 2배와 똑같지. 이해되시죠? 됐나? 이게 다요? 예? 선생님이 순서를 좀 잘못했구나. 뭐 여기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써. 그러면 얘는 형태가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에 대한 이 면적이지. 그럼 걔는 뭐에서부터 뭐라는 거 똑같아. 여기 마이너스 a고 여기 마이너스 b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어디에서부터 어디라고 읽으면 똑같아지겠어.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면 부호가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a에서부터 마이너스 b라고 거꾸로 읽어버리면 뭐가 되겠어? 줄에 대한 면적이 똑같아지겠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리딩한 거랑 이렇게 리딩한 게 똑같은 값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음수 달리면서 음수의 음수니까 양수의 음수. 이해되고 계시죠? 그런 거. 자, 예제를 하나 봅시다. 이거 막 지웠을까? 인테그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x 7제곱에 마이너스 2x 6제곱에 플러스 x 5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만 해보자. dx 됐니? 자, 이런 식이 나오면 선생님 아까 이제 공식에서 얘기했다시피 뭐 해도 돼? 뜯어서 써도 돼. 그치? 뜯어서 쓰는데 어떻게 뜯어 쓸 거냐면 짝수차와 홀수차를 나눠서 뜯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홀수차를 왜 정리하면 7제곱 x의 5제곱 4x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5x로 만들어지고요. 에다가 플러스
짝수차례 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고 짝수차는 마이너스 2의 x의 6제곱에 얼마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됐지? dx 됐습니까? 그러면 짝수차가 뭐야? 짝수차는 다 뭐 해도 돼? 야, 짝수차야.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거든. 오케이? 아니 미안해. 얘는 뭐야? 짝수차는 뭐가 되기로 했어? y축 대칭.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0 기준으로 양쪽에 대한 넓이가 같아지지. 됐어? 그럼 결국 얘는 가 마라. 지워 마라. 얘는 지우지. 이해되죠? 홀수차는 원점 대칭이 되니까 양쪽 0 기준으로 양쪽에 대한 면적이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그냥 뭉쳐서 다 날아가잖냐. 0이. 이해되시죠? 따라서 난 얘만 계산하겠습니다. 즉, 자, 접근합시다.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2에 대한 x의 7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고 난 이것도 귀찮아서 이렇게 하셔도 되죠. 2배의 마이너스 7에서부터 2의 x의 7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x의 세제곱의 어디서 어디? 0에서 2까지로 계산하셔도 되죠. 따라서 얘는 2에 대한 마이너스 7분의 2 곱하기 2의 7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2의 세제곱이더라. 아이고. 이렇게. 그쵸? 뭐 계산은 선생님이 지어낸 거라서 좀 더럽긴 하지만 의미가 굳이 우리가 이걸 다 적분해서 하나하나 대입할 가치가 없다고. 이해하시죠? 얘 이용한 거죠, 얘. 평행 이동. 예제들 더 안 봐도 되겠지? 뭐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몇 번? 7번? 2차 함수의 정적분 2차 함수의 정적분 봅시다. fx는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에 꼴이면서 a는 0이 아닌 2차 함수에서 fx는 0의 두 근을 서로 다른 두 근을 이것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우리는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자, 선생님 참고로 얘를 양수,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케이스로 볼게요. 양수일 때 케이스로 보면 우리가 여기다가 정리를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에 대한 fx의 dx의 꼴은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의미가 이 뜻이지. 쭉 x축에 대하여 이렇게 돼서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이거지. 맞아? 얘의 면적이 되는 거 맞아? 아니지? 얘의 면적이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면적 물어보면 면적. 예를 들어서 얘가 5면 우리가 이거 지우고 생각하면 얘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나오겠지. 이게 5라면 넓이가. 이해되죠? 아래쪽이니까. 얘는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어쨌건 해석을 하면 이러한 형태가 된다. 만약에 당연히 또는 얘가 이런 식으로 알파와 베타 꼴이 정리돼서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플러스겠지. 이해되시죠?
자, 미쳤다 생각하고 후다닥 한번 해볼까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에 대한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한 dx 갑시다. 자, 빨리 가자. 자, 접근합니다. 얼마? 3분의 a에 대한 x의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b에 대한 x의 제곱 플러스 c에 대한 x의 알파에서부터 베타. 그래서 쭉쭉쭉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 정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공식 같은 케이스가 나와요. 공식 마이너스 6분의 a 최고차항 계수단 마이너스 6분의 a에 대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차함수에 대한 면적 계산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후다닥 접근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러한 깔끔한 공식도 있더라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원래 그래프의 형태 이런 놈이 있었다라고 자 y는 x 제곱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y는 x 제곱에서 나는 뭘 할까? 0에서 2 할까요? 0에서 2 1 2 이렇게 잡자. 0, 1, 2. 자, 나는 0에서 2까지에 대한 면적 계산을 할 건데 0에서 2까지에 대한 면적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인테그럴 0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x 제곱의 dx가 되지.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선생님이 얘를 전체 이 그림 전체를 왼쪽으로 몇 칸 이동시킬까? 왼쪽으로 한 칸만 이동시켜보자.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자리에 오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형태가 완성되겠지. 우리 관계식은 알고 계시죠? 관계식 뭐가 됩니까? y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의 형태로 바뀌지. 그죠? 그리고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계산되는 거야? 1까지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봐도 면적이 어떠나 똑같아요. 그죠? 얘네 둘은 똑같습니다. 인테그럴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에 대한 x 플러스 1의 제곱의 dx x 플러스 1의 제곱의 dx랑 똑같아요. 자. 형태를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로 가면 x는 뭐로 가더라? 플러스 1로 가더라. 범위에 대한 수치 변화량과 x에 대한 수치 변화량이 다르게 가면 되지. 부호가 반대 형태로. 그래서 여기는 정리를 하자면 이런 뜻이 되죠.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fx dx라는 놈이 a에서부터 b에 f의 x dx 인테그럴 a에서부터 b에 f dx.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플러스 p만큼 주면 시계는 뭐라고 변경돼야 돼? 플러스 p 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p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q 가면 여기는 플러스 q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제 하나 보자면 굉장히 유용한 놈이 있어요. 0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x의 x-1의 7제곱 보자. 이것에 대한 정적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어? 일단 그냥 그 자체로 보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저거 전개해야지 7제곱. 그죠? 미쳤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연히 선생님이 거듭제곱을 적분하는 방식도 알려드렸어. 공식 보면 마지막 줄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 써먹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인테그럴 0에서부터 2에 x의 7제곱에 대한 dx를 자 이렇게 가자. 난 얘가 x면 너무 좋지 않겠냐? 그럼 난 여기다가 뭘 만들어? 플러스 1 만드는 거야. 플러스 1. x 전체가 x 플러스 1 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뭘 줘야 돼? 마이너스 1 주면 되겠지. 그럼 식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에 대한 x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x의 7제곱으로 바뀌겠네. dx로. 다시 한번 전개합시다. 전개하시면 뭐 깔끔하죠. x에 대한 8제곱에 플러스 x에 대한 7제곱에 대한 dx랍니다. 홀수차, 짝수차 누구 버리면 된다고 했어? 누구는 버려도 되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홀수차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아니 마이너스 1에서 0, 0에서 1이 부호가 서로 다른 영역이잖아. 그럼 얘는 0 되니까 얘 날리면 되지. 그렇죠? 결국 얘는 얼마야? 9분의 1 x의 9제곱에 대한 어디서 어디? 2배다 0에서 1이라고 써도 되지. 마이너스 1에서 1짜리에 짝수차니까 그죠? 2배 하셔도 되죠? 따라서 얘는 2에 곱하기 9분의 1 9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시죠?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죠. 알고 계시면 평행이동 관련 되셨습니까? 이제 좀 난이도를 올리지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정의 엄청 강조했잖아요. 정의 잘 알아야 돼. 정의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면접 계산하는 방법 알아야 돼. 라는 걸 지금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다음 거. 이거 어디까지 가겠어? 선생님 x에다가 그 x가 아니라 그 10에다가 버리라고? 아 맞다. 내가 이만큼을 써보고 맞다. 거꾸로지? 정적분으로 다음 생각하 첫 번째 봅시다. 얘는 리미트 x에서 a로 갈 때의 x-a분의 1에 대한 인테그럴 a에서 x의 ft dt. 자, 얘 봅시다. 자, 얘는
일단 선생님이 요 뒤에다가 값 쓸 건데요. 증명 한번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뭐랑 똑같지? 우리가 뭐 내려가는 과정에서 라지 f 프라임에 대한 x 값은 스몰 fx 즉 정적분, 얘에 대한 정적분, 얘에 대한 미분하시면 스몰 fx라고 보시면 얘는 이렇게 되죠. 라지 f x의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되는 거지. 적분하면 뭐야 라지 fx가 된 거고 거기에다가 x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둘 빼는 거였잖아 방식이. 됐습니까? 그럼 얘를 위에다 올려붙이면 얘의 의미가 이렇게 되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x-a분의 라지 fx의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어디에서 쓰는 거지? x, fx, a, fa까지의 기울기를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얘가 y는 이렇게 생기네 fx. 여기가 x고 여기가 a고 여기가 x야. 원래 이렇게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 이게. 그런데 난 x를 어디로 보내겠대? a로 보내겠대. 그럼 얘가 이렇게 이만큼 가면 이렇게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고 하다가 결국 얘가 여기 왔을 때 뭘 의미한다? 접선 기울기. 그죠? 접선 기울기니까 이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니까 f 프라임 a가 된 거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fh. 그죠? 따라서 이 위에 있던 놈은 뭐랑 똑같습니다? fa와 똑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리미트. 이번에 x를 0으로 보냅니다. x분의 1에 곱하기 인테그럴 a에서부터 x 플러스 a에 대한 ft dt 는 자, 얘부터 정리합시다. 얘부터 정리하시면 라지 f에 대한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라지 f의 a 값 이렇게 되죠. 얘 분자에다가 올려버리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지. 이것도 우리 보셨던 거죠? 얘 마찬가지 무슨 의미야? 플러스 a에 마이너스 a라고 붙여도 상관없었던 거지? 그럼 얘, 얘고 얘, 얘지. 의미가 뭐였어? 어떤 y는 라지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뭐야? 여기 뭐야? a. 여기가 뭐야? 여기서 x 플러스 a. 즉 이 x가 의미하는 말은 이거 기계였잖아. x. 선생님은 델타 x로 써드렸던 거고. 그럼 난 이 x를 빵으로 만들겠습니다가 얘를 1로 보내겠습니다 하니까 결국 얘의 접선이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a에서의 접선 되는 거지. 그건 뭐랑 똑같아? f 스몰 f a랑 똑같죠? 따라서 정리해. 얘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 딱 10번째까지 오네. 무한급수와 정적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면 X축에 대하여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난 면적을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고 싶다.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면적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몇 조각 내자? N조각 냅시다 라고 했었지. 잘 들어야 돼, 그치? 여기에서 요만큼은 N조각 낼 거라고. N조각, 그치? N조각을 낼 거야. N조각을 낼 거니까 조각을 내봅시다. 첫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 여기 뭐 삐뚤어도 돼. 꼭 이렇게 맞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둥들 막 이쪽 오른쪽 끝에 맞추는 거야. 오른쪽 끝에. 오케이? 그러니까 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항상 오른쪽 끝에 맞추시면 돼. 당연히 왼쪽 끝에 맞출 수도 있다고 내가 얘기 드렸었죠? 상관은 없어요. 땡땡땡. 내가 이렇게 또 뒀어. 땡땡땡. 이렇게 뒀어. 자,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기둥들 색칠 좀 해볼까? 자,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얘는 K번째 기둥. N조각 중에 마지막 N번째 기둥. N번째 기둥. 얘는 가운데 껴있는 일반형 구하기 위한 K번째 기둥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밑변 길이는 델타 X라고 놓죠? 우리 델타 X는 얼마인지 아시죠? 델타 X는 얼마입니까? 전체 길이 얼마? B-A를 몇 조각 낸? N조각 낸. N분의 B-A가 되죠. 됐습니까? 자, 여기 값을 X1이라고 합시다. 여기 값은 X2이다. 그럼 여기 값은 얼마게? 여기는 XK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값은 얼마? XN이겠지. 그렇죠? n번째 도형의 오른쪽 값이야. 내가 이걸 구하는 이유는 뭐 구하기 위해서? 기둥들의 높이 계산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왜? y는 fx라고 안 써놨네. y는 fx라는 이 그래프의 x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x1 집어넣으면 첫 번째 기둥의 높이 나오고 x2 집어넣으면 두 번째 기둥의 높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높이는 따라서 뭐가 돼? fxk라는 놈이 높이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도 또 독특하게 쓸 수 있지.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는 얼마야? a 플러스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2 곱하기 3, 그죠? 3조각, 4조각, 5조각, k조각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면적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는데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fx, dx에 대한 면적 계산을 하죠? 근데 얘는 일단 여기 공간 냅두시고 자, 시그마 합합시다. 어디에서부터?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에 대한 일단 높이를 계산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사각형 넓이는 얘는 안 써도 돼. 자, 봐봐. 첫 번째 사각형 넓이는 밑변 델타 x 곱하기 높이 얼마? F x1이 되는 거지. 됐어? 더하기 이게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잖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델타 x 곱하기 F 이번에는 얼마야? x2 땡땡땡해서 어디까지 와야 돼? 곱하기 F x에 n까지 오는 것이. 그럼 난 얘를 일반화시키면 뭐라고 쓰면 돼? 뭐만 계속 바뀌어? 델타 x는 그대로지. 밑벽이 그대로고 곱하기 f에 뭐야? x에 얘 숫자만 1에서부터 n까지로 바뀌니까 이게 k라고 집어넣으면 되겠네. 됐어요? 그런데 나는 몇 조각 되겠다고? n은 무한대 조각 되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의 이 곡선에 대한 면적이 될 것입니다. 이 밑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되죠. 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지. 이런 값도 바꿔 쓸 수 있고 얘도 어떻게 하는데? 얘도 솔직히 하나 더 할 필요 있나? 얘는 계속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이면 얘는 앞에 끄집어내도 상관없죠.
다시 말해서 선생님 이걸 앞에 끄집어내고 얘네들의 합만 계산하겠다고. 얘네들 요거 빼내고. 그게 무슨 뜻이야? 기둥을 어떻게 해서 계산하겠다? 쌓아서. 그치? 밑변 그대로 냅두고 얘 기둥 올려붙이고 하면 밑변 델타 x 곱하기 높이들의 종합이라는 의미도 갖겠지. 그러니까 형태들이 막 변형돼.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너네가 보고 분석해야 돼. A에서부터 B가 뭔지 이거 보고 A에서부터 B도 분석하고 하셔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씁시다. 얘를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할게요. 자, 얘 다시 한번 써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 자, 얘부터 쓰시면 델타 x 뽑아내도 대신 델타 x 뽑아내면 어떻게 생긴 거야? 델타 x는 n분의 b-a의 꼴이지. 곱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오는 거야? 스타트하는 거야. 스타트가 밑변길이잖아. 밑변길이. 너네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 a에 대한 플러스 얼마? a에 대한 플러스 델타 x가 뭐야? n분의 b-a짜리가 몇 번 와? 여기는 k번 오는 거지. k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쓰려면 뭐가 없는데? a의 플러스 n분의 b-a의 곱하기 k. 너무 중요하다고. 이거지. 내가 왜 힘들고 있었대? 이게 결국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fx, dx란 말이지. 여러분들은 뭘 분석해내실 수 있냐면 일단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얘네들이 똑같이 맞춰야 돼. 그리고 얘가 스타트 지점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를 통해서 보죠.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n분의 1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에 대한 f의 1 플러스 n분의 2k 이렇게 합니다. 갑시다. 자, 볼까요? 얘는 분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놈을 안에 집어넣어도 빼내도 돼. 그냥 일단 냅둬보자. 냅둬보시고 얘를 보는데 얘랑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맞춰야 된다. 얘랑 얘가. 자,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얘는 F를 쌓아갑니다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높이의 의미를 띠고 있거든. 이해되시죠? 높이 의미야. 높이를 쌓아간대. 그런데 어떤 함수가 치냐면 여기 괄호 안에 F1이라는 이 괄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런 애들을 의미하지. 이런 애들을. 맞죠? 기둥에 대한 높이가 되는 여기 지점에 대한 x 값이잖아. 이것일 때의 높이 더하기 다음 이 집어넣으면 다음 놈에 대한 높이야. 그럼 앞에 있는 이 1의 의미가 뭐겠어? 이 1의 의미는 이걸 의미하는 거지. 스타트 지점.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찔끔찔끔인데 그 오른쪽으로 찔끔찔끔이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되지. 1이야. 뭐식이야? 난 여기에 n 조각을 내는데 첫 번째 조각이 싹 있다고 치면 요게 들어오는 델타 x라는 이 델타 x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델타 x가 얼마라는 거야? 델타 x가 처음에 1 집어넣었잖냐? k에다가 먼저 1 집어넣지. 1 집어넣으면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큼 온대? n분의 2만큼 온대. 아, 얘가 n분의 2만큼 온대. 여기까지 됐어? 1에서부터 처음에 k에 1 붙으니까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오른쪽에 n분의 2만큼 더 간 상태 1에서 오른쪽으로 n분의 2만큼 더 간 상태의 함수값. 그림이 잘못됐네. 여기죠.
그때의 함수값을 난 높이로 잡고 그 다음 놈의 함수값, 그 다음 놈의 함수값이니까 n분의 2씩이 오른쪽으로 한 번, 20원하면 두 번, 30원하면 세 번 옆으로 계속 간다는 거니까 밑변 길이가 얘가 되는 거지. 근데 밑변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 밑변 길이는 오른쪽 값 빼기 1의 폭만큼의 n으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끝에 값이 뭐가 오는 거야? 끝값이 3이 오는 거지. 3. 미치겠어? 되고 있어? 여기는 누구였지? 얘가 밑변 아니었어? 밑변의 높이 쌓아갑시다로 해석하자고 했잖아. 그럼 밑변은 얘 뭐야? n분의 2잖냐. 그럼 나는 얘를 문제를 아예 형태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난 얘가 뭐여야 돼? n분의 2여야 돼. 거기다가 곱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에 대한 f 1 플러스 n분의 2의 k씩 진행돼. 곱하기 뭐 붙이면 돼? 2분의 1 붙여놔야지. 왜? 내가 없던 2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의 의미가 뭐야? 저 뒤에 있던 2분의 1을 붙여놓고 여기까지의 의미가 인테그럴 스타트 1에서부터 폭이 2였어. 2였던 폭을 n조각 낸 하나를 뜻하는 거니까 밑변이 폭이 2이려면 1에서부터 스타트 해서 3까지 가야 폭이 2가 되지. 그걸 n조각 낸 거야. 밑변. 그래서 그리고 fx dx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몇 개만 더 보자.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 책에 있는 걸로 할게. 있구만. 자, 이런 문제가 있다. 보자. 앞에 설명한 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뭐까지 추정해내야 되냐면 fx가 뭐다라는 사실도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집중. 너희는 시그마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다는 건 높이가 어떻게 들어가 있다요? 그냥 분석 자체가 이식과 이식의 차이는 얘는 밑변 하나 잡고 높이를 쌓아서 계산하는 거고, 맞죠?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석한 거야. 오케이? 얘가 밑변일 리 없잖냐. 얘가 밑변이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오케이? 높이인데 얘 삐리리 제곱했다는 건 fx가 뭐식이 제곱이고 여기가 x 값이 들어온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얘를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죠. 일단은 1에서부터가 되는 것이 1에서부터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어. y는 fx야. y는 fx고 내가 여기다가 1 딱 잡았어.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지 난 아직 모르지. 여기에다가 난 조각을 낼 거야. 이렇게 조각을 내겠죠? 자, 조각을 내는데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큼 돼?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k가 1일 때 생각해보면 되잖아. 오른쪽으로 얼마큼 가? n분의 2만큼 간대. 그렇죠? 오른쪽으로 n분의 2만큼을 가서 여기 첫 번째 기둥에 대한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n분의 2라는 걸 대입한 함수값인 1 플러스 n분의 2를 대입한 f의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변 길이는 내가 알아냈어. n분의 2라는 사실. 그런데 밑변의 형태가 n분의 2가 아니지. 아니?
그럼 난 강제로 n분의 1을 만들어야지. 선생님 아까 여기 필기해드리면서 얘랑 얘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한 게 이겁니다. 얘랑 얘를 똑같이 만들어야지. 지금은 다르지만. 그럼 얘는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 되지. 리미트 n을 뭐한테 보내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에 대한 1 플러스 n분의 2에 대한 k의 제곱에 곱하기 n분의 2로 만드시고 뒤에 떨거지 뭐 붙여놓는데 2분의 3 붙여놓으면 되지. 자, 또 갑니다. 난 이 사실을 알아냈고요. 여기 빈칸은 얼마게? 전체 폭이 얼마라는 뜻이야. 전체 폭을 n으로 나눈 한 조각이잖아. 전체 폭이 2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와야 돼? 3이 와야지. 왜 쟤랑 똑같은 문제 보려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난 일단 기본 틀은 인테그럴 어디에서? 1에서부터 3까지에 대한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지. 그것에 대한 fx, dx인데 문제는 이거죠 이거? 그런데 문제는 fx를 알아 몰라? 알아. 왜? 저기 봐. 여기 관계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함수 값이잖아. 그게 이거야. 파란색 밑줄이 얘잖아. 그럼 얘는 뭐래? 1 플러스 n분의 2의 제곱이라는 뜻은 fx가 뭐라는 뜻이야? x제곱이라는 뜻이지. x제곱이야. dx. 그런데 저기 떨거자는 놈이 있었지. 2분의 3. 이거잖아. 따라서 최종 마무리 정리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2분의 3에 대한 얘 적분하시면 3분의 1에 x의 세제곱 1에서부터 3까지 정리했더니 2분의 3에 대한 누구 빼기 9, 3 대입 3, 9 빼기 2에 대입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2분의 3, 27에 빼기 3 맞나? 27. 응? 왜 2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해서 2분의 1 되는 거지? 따라서 13이 됐네요. 이렇게. 오케이? 어렵죠? 어떻게 변형해서 나올지 몰라. 있는 그 자체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문제처럼 변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지.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뭐야? 지난 시간에 처음에 선생님 설명드리면서 강조했던 정의야, 정의. 그치? 정적분의 계산하는 방식은 조각 내고 전체 폭에서 n조각 낸 하나를 밑변으로 잡고 걔네를 하나 하면서 대입해서 쌓아가는 시그마 합의 높이들에 대한 총합이고 그렇죠? 이걸 거꾸로 식을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너희가 인테그랄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